누가 진짜 코어인가? 자, 지금 여권에서는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권 지지층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언론이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공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자, 이른바 그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신규 유입 지지층과의 그 갈등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실망한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주장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더 지켜봐야죠. 그건 뭐 우리가 팩트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큰 영향력이 큰 유튜버가 있는데요. 곧바로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자, 코어 지지층인데 흔들리면 그게 코어냐라는 것이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코어층이 흔들린다. 코어층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모순이죠. 흔들리면 코어층입니까 그게? 연성 지지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난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이게 코어야. 자, 참고로 그 유시민 작가에 따르면 본인이 얘기한 ABC 이론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B그룹이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등을 돌린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죠. 네. 따라서 당분간 지지율과 지지층 간의 상관관계를 놓고 논쟁들이 계속될 수 있다. 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에 열리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같은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서 보도해드린 그 김어준 씨가 그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서 19점을 기록했다. 극우 유튜버죠. 전한길 씨와 1점 차이로 많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1점에 불과해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최근 여권 지지층 간의 어떤 갈등 성향이 포함됐다,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 채널들의 영향력이 워낙에 지금 강한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판에 대한 서로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 현재의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끼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을 코어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근데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코어를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가 뭐예요? 김어준 씨의 이제 발언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친문이 친명인데 이걸 지금 나눠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어서 친문이 친명인데 그거를 나눠서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뉴 이재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향 TV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그 대통령이 그 기존에 있는 전통 지지층을 소위 얘기하는 뉴 이재명으로 바꿔치기 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른바 민주당 내의 주류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토끼를 싹 내몰고 앞으로 이제 산토끼들만 데리고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코어,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표현에 따른 코어 코어예요? 지지층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나의 자리를 저걸로 대체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고현준 진행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당선됐는지 알아요. 그 교체를 하겠어요?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아니 무슨 얘기냐면 나의 지지층이 있어요. 핵심 지지층이. 근데 그 핵심 지지층을 싹 버리고 새로운 지지층을 불러서 이걸 교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대통령이라면 기존 지지층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해서 외연을 확장해서 더 많은 지지층을 확대하는 게 좋겠죠. 이른바 이제 외연 확장론인 건데 그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우리는 좀 왜 저런 사람을 썼을까 싶은 정도의 뭐 이해훈 후보자라든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송미령 장관 사람들이 저어했지만 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뭐 권오울 장관도 저 사람 한나라당 사람인데 왜 데려왔어 했는데 일 잘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뭐 이 얘기 중에 제가 김어준 씨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발언이 정확하게 있어야 뭐 서로 반론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 외연 확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코어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연 확장이 자칫 이 김어준 씨 표현의 코어 지지층들에게는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는 코어가 어떻게 지지를 철회하거나 팔짱을 낄 수 있느냐. 연성 지지자니까 그렇다라는 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규정 자체를 서로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인지가 돼요. 그러나 김어준 씨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코어 지지층을 더 챙겨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보였고 그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외연 확장이든 또 다른 어떤 개혁의 동력이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좀 서운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서운할 만한 행동을 뭘 했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대통령이 그 지난 금요일에 그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춘추관 대통령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판을 받게 됐어요. 뭘 계기로? 지방선거를 계기로. 뭐 지방선거 있었다면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하나 있었고 그 전과 그 후에 본인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출입 기자인 제가 보더라도 청와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부는 그래요. 근데 왜 지지율이 떨어졌냐?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관리와 여당의 그 엄청난 그 갈등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것보다는 선관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선관위 사태가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런 예. 얘기는 제가 후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를테면 뭐 가치 충돌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개혁에서 후퇴를 하고 있어서 이를테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나는 이런 생각인데 국회가 알아서 하세요. 국회가 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이제 대통령은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 입장을 관철 꼭 시켜야 되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야. 그런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밖에 다른 개혁에 있어서 이를테면 지지층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런 식의 정책을 하는 거야? 저는 인사는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또 검찰 출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또 왜 김앤장 출신을 쓰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검찰도 많은데 왜 꼭 그런 사람을 써야 돼? 이거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굳이 동부지검장 시절에 물론 사건이 온 거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등으로 수사했던 그런 검사를 써야 돼? 이거는 좀 지지층들이 보기에 왜 굳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인유한 적십자사 총재를 과연 대통령이 인준을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등등에 있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이를테면 가치의 충돌이 있다거나 지지층이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더 이상은 동의할 수 없어서 우리는 떠나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건 정치하지 못하다.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코어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랑 더 비교를 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기억나는 게 인이 하고 싶은 데 해라. 어떤 인사를 하든지 간에 지지층에서 비판하거나 비탄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할 때마다 난리예요. 그게 코어입니까 그게? 코어가 아닌 거예요. 어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쩌면 예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를 저는 더 나쁜 거나 조금 그릇된 게 뭐냐면 유튜버나 좀 목소리 스피커들이 자꾸 그걸 유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좀 달리 생각하는데 한찬식 뭐 누군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이에요 칼. 그걸 누굴 쓰면 어떻습니까?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칼이 날카롭다 하더라도 내가 요리할 때 쓰면 내 칼, 내 식칼이 되는 거고. 칼비입니까? 남 칼비지요. 그걸 아. 뭘 걱정을 하나? 난 그게 만약에 내각의 장관이다. 그러면 이거는 걱정할 수도 있어요. 청문회 과정 거쳐야 되고 그럼 지지율 좀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좀 비교가 계속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코어를 얘기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의 코어를 얘기하는 것이 뭔가 다르다. 그렇지 않는데 아. 일부 뭐 그 관련된 분들이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코어예요? 가라 그래요 그냥. 그리고 이상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면 지지합니까? 국민의힘 가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가요? 어디든 딴 데로 가든지 그거 쉽지 해요. 않을 것 그게 같은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부연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게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게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찍은 거 맞습니다.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전 국민 중에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도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층 안에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정책의 후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로 치자면 이라크 파병. 이거 우리 반전이고 평화인데 이라크 남의 나라 전쟁터에 왜 우리나라 군인을 보내려고 해? 이거 반대야. 라고 해서 집회 세게 했었어요. 한미 FTA. 그때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한다는 수준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물론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책과 관련해서 개혁의 후퇴를 보이고 있는 게 시그널이 잡혀서 진보 지지층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었어요. 20년 전에. 예. 그러면 지금 이를테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냐. 이를테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한 EU 성명이 공동 성명이 나왔을 때 이거 뭐지? 왜 후퇴하는 거 하지?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쭉 설명했잖아요. 3단계론으로. 그래서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밖에 예를 들면 뭐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 예, 뭐 최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 정부는 이거는 명백한 개혁의 후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라고 할 만한 정책이 있냐는 거예요. 나만 모르나? 제가 과문한 탓에 없어요, 없고. 제가 과문한 탓에 저는 모르는지 장 모르겠는데 기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예. 저는 유튜버든 뭐든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코어가 뭔데요? 딴지인이 코어입니까? 그럼 코어가 욕합니까? 대통령 욕을 합니까? 저는 저 이해가 안 돼요, 전 사실은. 듣다 보니까 해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코어라고 말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당 옛날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원이니까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코어를 얘기할 것이냐 요 차이가 있는 것 저는 같네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후자를 코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달라버리면 코어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다르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그 장면이 어제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잠시 해봤고 저는 그런 생각. 예. 이게 이 어울리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엄 이후에 헌법 소원을 한 이후에 갑자기 그 SNS에 친구 신청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예. 제 그때 나라 지킨 변호사로 알려졌으니까요. 제 네. 지인 중심으로 이제 운영하던 SNS를 그때 뭐 친구 신청 안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의 어떤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니 최근 들어서 지방선거 그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지향점을 가진 분들이 특정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을 서로 비난하면서 막 난리가 났죠. 예. 엄청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쭉 역사를 흘러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한나라당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민정당부터 쭉 시작을 해오잖아요. 역사의 과오가 굉장히 많고 정통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어떤 그런 지지층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적인 역사는 그런 반국민의힘, 즉 범민주 진보 세력이라는 큰 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민주당,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소수 정당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 중심으로 막 이야기가 뭐 오고하고 있는데 이 얘기들이 맞는 거지 왜 서로들 저렇게 싫어할까?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 이름이 나왔으니까 김어준 씨 저는 사실은 정말
저는 매불쇼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고 네, 매불쇼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낮에 수업 시간에 나오라 그러길래 못 나간다고 3번을 거절했더니 네. 주변 네가 매불쇼를 거절했어 감히? 거의 이 분위기인 거예요. 진행자의 이름이 최욱 씨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최욱 씨, 그 김어준 씨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맞아요. 요즘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이동영 씨라든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인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황희정승 아니, 같은 이 얘기인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아니 근데 네네.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싸우지 안 싸우고 서로 이제 이해하면 좋겠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 따지고 보면 충돌 지점이 없다. 충돌 지점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냐? 결국에는 권력 다툼이고 계파 싸움이다.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한 대로 28년 공천을 앞두고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명민한 계산 속에서 나는 아무개 이렇게 해서 쫙 갈라진 가운데 이 정치인들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또 하는 당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런 분파주의가 발동이 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왜 싸우는 거야?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뭐가 제일 답답한 줄 아세요? 뭐 코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네. 아니 지금 국무총리를 하신 분도 당대표도 지금 모두가 검찰개혁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동의했는데 왜 진행이 안 돼요? 전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네.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이런 거를 좀 시원하게 그리고 검찰개혁 하겠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개혁과 관련된 것과 관련된 국민의 동의와 합의로서 이루어낸 이재명 정부잖아요. 저는 오히려 국회라든지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오늘 정청래 그 당대표의 사퇴 선언에서도 저는 그 사퇴 선언과 관련돼서 이런 자기가 개혁과 관련된 어떤 동력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저는 이 얘기가 더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아쉽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그 지금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했던 이 개혁 과제들을 이재명 정부 때 사이다처럼 1년 안에 확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될 것들이 사면법 같은 거 빨리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 내란 청산한다고 했는데 내란 세력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추경호 대구시장 답답하죠.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선거 도와줬다고 지금 조례 제정해가지고 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역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 요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했어야 박성재 됐는데 장관의 25년형과 관련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 있잖아요. 네. 이 내용들이 SNS에 안 올라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중요한데. 이게 원래 내란 사건과 관련된 게 전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그냥 SNS를 열면은 전부 그 뉴스였거든요. 저는 찾아볼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이거를 찾아봐야 되네. 판결의 내용을 찾아봐야 되네. 사람들이 이 중요한 뉴스에 관심이 떨어지고 지금 뭔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게 방향성이 약간 바뀌고 있구나. 약간 위험하고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댓글창이에요. 네. 고현준 진행해라. 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알았어요. 5초만. 예, 해요. 결국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이냐 민주당이냐. 그 민주당이라는 게 정말 민주당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인. 근데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집권 초기 때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계속 저는 살피려고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지지자라면 민주당이랑 지금 코어인지 안 코어든지 간에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정치인이든 유튜버든 정치 하는 사람이든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 분의 미안해요. 이야기를 한 1초만. 이런 식이면 오늘 방송은 계속 해보시죠. 예.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이재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분리해서 사고하면 위험한 거고 아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켜야죠. 민주당하고 이재명을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을 갈라치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다. 옛날 015비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그대만의 내가 안 된다면 나만의 그대도 될 수 없어. 그대만 내가 안 된다. 좋습니다. 아유,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로 끝나니까 좋네요. 예. 015비 노래 좋습니다. 더 이상 너의 연극은 싫어. 예, 다 같은 연배들이라 노래요. 같은 나 이 노래 노래들을. 모르는데. 인기 끈 노래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민주당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해설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나 봐요. 그렇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모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의 조사 결과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아지는 네. 이게 뭐 계속해서 지난번에 리얼미터도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내일 전국 지표조사 MBS가 조사가 없다고 그래요. 없으니까 안 나올 거겠지만 갤럽 조사가 또 주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들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통령이 한 게 없어요. 네. 뭐 했어요? 여기 유럽 갔다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순방의 성과 혹은 코스피 9천 그러니까요. 갔을 때의 어떤 평가 물론 뭐 검은 화요일이 있었습니다만 코스피가 1년 사이에 급전직상 말도 못하게 올라가 버렸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어찌됐건 대통령에 대한 수행평가 이 부분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역전된 게 지금 2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거는 뭐 저는 항구적으로 많이 영구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갤럽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 김어준 씨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전한길 씨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표세준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주요 사회 인물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2026 지방선거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 김어준 씨의 평균 감정 온도는 100점 만점에 단 19점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무려 79%가 김 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마저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김 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절반인 50%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해 평균 감정 온도는 31점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보수 성향 방송인 전한길 씨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감정 온도는 각각 18점으로 김어준 씨와 단 1점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8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가운데 진영을 불문한 대중적 비호감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예, 이게 이제 22일에 시사인이 공개를 했는데 한국 리서치가 9일에서 10일 사이에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2026 지방선거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였는데 여기서 되게 특이하게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조사를 했더니 전한길이나 시진핑보다도 낫다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 보고 되게 좀 이 여론조사 자체도 특이한데 이 결과도 좀 눈길이 간다라고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참, 지금까지 물론 이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진영에 기여했던 바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할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다만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이 된 지금과 예. 야당으로서 이제 공격적인 역할들을 해야 했던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어쨌든, 다양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를 공격하는 야당 같은 면모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선두주자에 서는 게 김어준 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사실 좀 비정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찌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도? 좀 약간 이제 네. 우리나라 통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거 시진핑 주석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통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는 이제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는 건 맞고 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비정상 맞죠. 다 비정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국가의 통치 체제의 차이도 뛰어넘은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과 한 1점 차이라는 것은 사실 유권자들이 우리 민주진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 김어준 씨로 대표되는 민주진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때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구체적으로 좀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전한길 씨, 시진핑 국가주석이 18점. 평균 감정 온도가 18점이고 김어준 씨가 19점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50점, 정청래 당대표 32점, 장동혁 대표가 21점, 조국 대표가 23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눈길을 끈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어떤 인식인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의 64%가 김어준 씨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 지지층의 감정 온도도 봤더니 31점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코어 지지층 김어준 씨가 말하는 등을 돌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원래 범주를 묶어보면 네. 김어준 씨 팬덤보다 민주당원이 더 커요. 더 많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원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크고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라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그렇죠.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민주당원이라고 해서 김어준 씨 팬덤에 이제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호감도야 뭐 개인 취향이고 개인의 판단이니까 거기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사회적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치면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상 그 지금 국회 제1당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수준을 보면 어지간한 일간지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비슷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구독자가 괜히 많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거기 가서 PR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PR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게 유리합니다. 당내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경선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안 그러면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겁을 민주당에서 내죠. 저는 이상한 애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면은 그 채널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센데 통제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죠. 이를테면 지난번에 장인수 기자 건. 예. 그때 그 채널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보도라고 했습니다. 그 정부와 공소 취소 거래를 하려고 한다. 검사들끼리. 예. 보도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를 만약에 KBS나 MBC나 아니면 뉴스토마토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정정보도 해야 되는 거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 KBS, MBC, SBS 여기들은 다 사내 내규가 있고 사장 임기가 있고 미디어법이라든가 방송법이라든가 이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인 김어준 씨나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 조선일보나 뭐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도 그런 맥락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난데 무책임하게 그거를 행사하다 보면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도 하고 통제도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법률로. 그러니까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정도의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 행사하는 영향력과 그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작동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엄청나기 때문에 뉴미디어라는 것 혹은 뉴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방송국처럼 돌리는 그런 작동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현상인 거죠. 그 당시에 장인수 기자 그 보도가 나왔던 때 그때 김어준 씨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었죠? 사과를 했었나요? 사과 안 했습니다. 정정하지도 않았어요. 정정 보도도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떤 기자가 어떤 공간에서 특정을 터뜨리는 건 그 기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 기자의 권리다라고 했거든요. 궤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조선일보에 가서 내가 지금 터뜨릴 게 있으니까 일면 뒤면 좀 내다오 하면 조선일보가 내주겠습니까? 확인을 하겠죠. 제가 MBC의 저녁 뉴스에 내가
특동 터뜨릴 게 있으니까 이게 나의 권리로 한번 터뜨리게 해다오. 예. 마이크 열어주겠습니까? 뉴스토마토도 안 열어줘요. 뭔지를 확인해보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매체도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어떤 책임도 안 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김어준 씨가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 그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100만 회는 넘어요. 그 아침에 하는 김어준 뉴스공장 그 겸손은 힘들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딴지일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글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조회수도 진짜 높거든요. 아마 진보 플랫폼 다 합쳐도 거기보다는 적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금 민심을 잃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단순 추산을 해서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뭐 크다. 뭐 가장 예, 플랫폼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쨌든 이제 단순한 이제 뭐 방송국이라던가 아니면은 스피커, 유튜버로서만 사실 그분이 기능을 했다면 굳이 이럴 이유는 없었을 것 같죠. 근데 다만 뭐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딴지일보에 글을 쓰면서 비판을 받았던 지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어쨌든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의심을 받았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게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동치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예전에 뭐 고성국이 장동혁을 만들려고 했던 뭐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유시민 씨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비평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 뭐 이제 어쨌든 민주진영의 전선이 뭐 물론 전당대회는 당연히 다 그렇고 뭐 하겠습니다만 전선이 갈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김어준 씨와 겸손님들 다 같은 채널들이 더 그렇게 기능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권자들은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가 이게 김어준 씨가 굉장히 빅 스피커가 진보 진영에서는 되어 버렸는데 어느 쪽에서는 좀 편향되거나 의도성을 갖고 하는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지지자들이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보다는 그 의도를 일단은 저널리즘 윤리를 하나도 안 지킨다는 점에서는 이제 보편 시민들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층이 한 방향으로 갈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랑 뭐 맞서고 있을 때, 그 부당한 거랑 맞서고 있을 때, 그때도 이제 김어준 씨는 음모론을 많이 생산해서 흩뿌렸죠.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라든가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지금 뭐 올림픽 공원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김어준 씨가 제일 처음에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K값 이래가지고. 근데 그럴 때는 지지층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엄혹한 보수 정부랑 싸우는 과정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저 사람이 저랬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음모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냐면은 정부에 대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장인수 기자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 자체는 누구한테는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지지층 입장에서는 보수 정부의 탄압에 맞서가지고 그때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실수로 평가했을 때와 지금처럼 권력 투쟁적 성격으로 하는 거랑 다르게 평가하는 게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통합과 뭐 중도 보수, 그다음에 중도층으로의 확장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어준 씨라든지 뭐 일부 이제들은 약간 기존의 그 지지층들을 좀 다시 잡는 거, 결속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낙연 전 총리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코어 지지층이 뭐 팔짱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등 돌리는 것까지 이어지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약간 경고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율을 통합한 뭐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는 거고 또 무엇보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스피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비춰봤을 때는 이제 내가 대통령 지지율을 그 코어 지지층을 등 돌리게 만들 수도 있어. 라는 이제 협박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뭐 비호감도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자체가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지지층의 균열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 속에서 나온 이제 것인데, 사실,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일반 유권자들의 성향과는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맞춰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우려 섞인 표정들을 이제 유권자들이 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네.